자, 26조 17번 보는데 좀 빨리 나가도 되겠죠? 응? 괜찮죠? 조금 빨리 나가도. 예, 요약집을 보시면서 자, 갑시다. 자, 17번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은 아니며 징수유예 없다. 즉 국가 등을 할 때는 가산세, 가산금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용 대상이 아닌 국가 등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산세, 가산금 부과하는 걸로 문제 풀어라 그입니다. 징수유예 이때는 가산세, 부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박스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 세목을 한다. 맞나요? 여기까지? 맞죠. 지방세 동일하죠. 그 다음에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국세 지방세 똑같죠. 첫 번째 맞는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세를 납세 고지서상의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다. 언제까지요? 납부 기한까지 완납했죠. 그러면 그때는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맞았죠? 예. 이게 납부 기한이 아니라 신고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다. 그럼 뭐가 부과되는 거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가산금이냐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뭘 보고 판단하라? 기한. 납부 기한이면 가산금, 신고 기한이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 구분되셨죠? 예. 세 번째 체납.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슨 얘기하다가 국세를 얘기하다가 자, 세 번째, 네 번째로 가니까 뭐로 틀어버렸어? 지방세로 틀어버렸단 말이야. 이런 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체납된 지방세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몇 개를 초과하지 못한다? 60개를 초과하지 못한다. 맞는 말이죠? 이건 국세도 똑같죠? 예. 국세도 똑같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체납된 납세의 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때. 맞나요? 맞죠?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인 때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 거죠. 예. 이 경우 납세 고지서상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렬됐을 때는 자 동그라미 이때는 뭘로 판단하라? 세목별로 고지서별 세목별로 판단한다. 총액으로 판단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린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네 가지가 모두 맞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사실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예, 조금은 당황했는데 자 보기 지문은 몇 개 나왔는데 4개가 나왔는데 예, 우리 선다형은 1, 2, 3, 4, 5번을 어떻게 만드는가 했더니 뭘 집어넣었어? 0개를 집어넣고 4개로 가지고 답을 구성했어. 그래서 역시 그 대학 교수님들은 다르긴 다르구나. 예. 내공이 다르구나. 이렇게 뭐 좀 봤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을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예, 18번 여러분 직접 푸시기 바랍니다. 자, 19번부터는 적으세요. 납세물 성립과 확정 등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 2페이지 정도 펼쳐놓고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당해 세목에 뭐를 보고 판단하라? 성격을 보고 판단하세요. 그랬죠. 자, 그러면 봅시다. 옳은 거 물어봤죠? 19번? 예. 자, 국세로 한정했네요. 예, 2004년도, 2015년도 15회 추가 시험이죠. 자, 2005년 15의 추가는 특징이 뭐냐? 난이도가 매우 낮다. 거꾸로 15의 시험은 난이도가 매우 높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15회 때 너무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바람에 합격률이 1%도 안 되다 보니까 그 다음 년도 상반기에 추가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회 때는 문제가 대부분 어렵고 15회 추가는 재시험을 본 거니까 대부분 문제가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성립 시기를 물어보는데 제일 낮게 물어봤죠. 1번 양도소득세는 원칙이 뭐죠? 과세 기준이죠. 자, 그러면 소득세가 나오면 원칙을 물어보는지 예외를 물어보는지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틀리신 분들 보면은 문제를 틀리는 유형 본인이 잘 판단해야 되겠지만 분석하겠죠. 내가 어떤 문제에 틀린다라는 걸. 외울 걸 못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외울 걸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출제에 물어보는 걸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틀린다. 그 외울 거를 못해서 틀린 거는 괜찮아. 왜? 외우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틀린다.
왜 틀리냐 봤더니 뭘 물어본지 모르고 틀리더라. 그러면 이분은 계속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문제 풀 때 출제리 원칙을 물어본지 예외를 물어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예외는 반드시 예외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조건이 나온다 그랬죠? 예? 예외 조건이 있으면 분명히 제시가 된다고. 조건이 없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원칙. 그냥 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그러면 언제나 합성을 성립하는 걸로 하는 거야? 원칙이야, 예외야? 그냥 양도소득세, 소득세는 원칙이야, 예외야? 원칙이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러면 소득세는 무슨 세니까? 기간세니까. 과세 기간이 뭐 하는 때야? 끝나는 때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예외가 나왔다. 예외는 조건이 제시가 된다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뭐 하는 예정 신고하는 양도소득세. 그럼 이거 원칙으로 대답하라, 예외로 대답하라. 예외. 뭐가 붙어서 예정 신고하는. 그러면 이제는 언제죠? 이때는 과세 표준 금액이 발생한다는 말일이죠. 예. 또는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이렇게 나왔네요.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죠. 그러면 이때는 언제 여러분? 원천 징수는 언제 원천 징수한죠? 돈 줄 때죠. 예, 그래서 소득 금액이나 수익 금액을 뭐 할 때? 지급하는 때. 어려움이나 돈 줄 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요 두 개. 예. 그럼 원천 징수니까 자동으로 뭐가 쫓아오고? 원천 징수니까 자동으로 뭐가 쫓아오고? 특별 징수하고 소득세 몇 프로? 10%를 뭐가 쫓아오죠, 여러분? 지방 소득세 쫓아오는 거죠. 얘들은 세트다고 그냥 같이 다닌다고. 원천 징수 나오면 뭐가 쫓아오고? 특별 징수. 소득세 나오면 뭐가 쫓아오는가? 지방 소득세 몇 프로? 10%. 그러면 19번에 1번은 원칙을 물어본 거야? 예외를 물어본 거예요? 원칙 아무 말이 없잖아. 그냥 소득세. 그러면 기간세니까 언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죠. 자, 2번 종합부동산세 무슨 세요? 보유세. 보유세가 언제 여러분? 과세 기준이죠. 자, 3번 인지세는 뭐죠? 과세 문서를 잘 썼다. 맞아서 틀렸어? 맞았다 그랬죠. 이때 과세 문서의 대표가 뭐랬어? 부동산 매매 계약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여러분은 거기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 인지가 붙어야 된다 그랬죠. 자, 4번 증여세. 자, 요 당시에 2015년도에는 우리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가 2005년도죠. 2005년도에는 우리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에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가 시험 범위에 포함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여러분? 증여세가 나오죠. 근데 지금은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시험 범위니까 아니니까 아니까 이제 보기 지문이 안 나올 거야. 설사 나왔다 하더라도 뭐는 아니다. 답은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증여세 일대 납세무 성립 시기는 언제냐? 증여를 받았어야 되는 거죠. 증여 재산을 받은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5번 농어촌 특별세. 자, 농특세는 뭐죠, 여러분? 부가세죠. 부가세니까 뭘 쫓아가야 되죠? 본세를 쫓아가야 되는 거죠. 본세. 자, 21번 보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의 시기에 성립한다. 틀린 거 물어봤죠. 그럼 1번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 물어본 거예요? 농특세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본가? 취득세 물어본가? 농특세 물어본가? 농특세 물어본 거죠? 예.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뭐니까? 부가세니까 뭘 쫓아가야 돼? 본세. 그럼 지금 본세가 뭐야? 취득세죠. 그러니까 취득세 따라서 어디로 가는가? 취득하는 때로 가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예. 자, 2번 재산세, 지역, 자본시세 무슨 세죠? 보유세죠. 언제죠? 과세 기준일이죠. 과세 기준일. 그러니까 2번이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3번 지방교육세 무슨 세죠? 부가세죠. 부가세가 뭘 쫓아 그래서 본세 쫓아라 그랬죠. 지금 본세 어떻게 표현됐어? 그 과세 표되는 세모 밑줄 그 과세 표되는 세모 이게 뭐야? 본세죠. 다만 지금 본세가 취득세냐 등록면허세냐 재산세로 지정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되어 있을 뿐이죠. 지정되면 그 지정된 본세 쫓아가면 된다 그 얘기죠. 예. 4번 가산세 뭘 쫓아가면 돼? 가산할 지방세 쫓아가면 되죠. 자, 취득세 가산세다. 그럼 뭐 쫓아가라? 취득세 쫓아가라. 양도소득세 가산세다. 뭘 쫓아가라? 양도소득세 쫓아가라 그 얘기죠. 5번
지방소득세 뭘 쫓아가야 돼? 소득세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과세표되는 소득에 대하여 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그렇죠? 소득세 뭘 쫓아가라고요? 소득세. 단 밑줄 뭐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죠. 자, 특별 징수할 때의 지방소득세는 언제 여러분? 그 과세표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뭐 할 때 여러분? 원천 징수할 때. 그래서 하여튼 소득세는 뭐 하면 돼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방소득세 뭘 쫓아가면 돼? 무조건 소득세 쫓아가면 되는 거죠. 여기 조금 표현이 잘못됐는데. 자, 거기 5번 잠깐 다시 제가 잘못했네요. 자, 그 과세표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는 보지 마세요, 여러분.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게 지방소득세 뭐야 여러분? 원칙인 납세만 성립시키고 자 앞에 무슨 말 붙으면 특별 징수하는 그럼 요거는 뭘 말하는가? 예외. 그래서 역시 예외든지 원칙이든지 무조건 지방소득세 뭘 쫓아가세요? 소득세 쫓아가세요. 그래서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뭐 할 때 여러분? 원천 징수하는 때 이렇게 쫓아간 거죠. 이해하시나요? 예. 자, 기준 받으시고요. 제3답은 27번에 20번 하나만 확인하고 갑시다. 20번 좀 잠깐 보세요. 20번에 확인할 게 하나 있어. 자, 다음에 국세 납세분 성립이다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1번 보죠. 예정 신고 납부는 양도세. 자, 소득세 원칙을 물어본가? 예정 신고는 예외를 물어본가? 예외죠. 그러니까 과세기간이 끝날 때 그럼 맞아 틀려? 틀린 거죠. 과세기간이 끝날 때는 뭐일 때고? 원칙이고. 근데 문제는 원칙을 물어본가? 예외를 물어본가? 예외. 예외란 말이 뭐다? 예정 신고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야? 과세 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에 말일이 되는 거죠. 응? 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정리가 안 되면 이거 지금 아직 한 번도 못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토요일 날 지방세 끝내고 내일 일요일 날 양도세 이틀에 걸쳐서 한번 좀 꼭 좀 정리해 주시 바랍니다. 요약집 정도는 빨리 보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뭐 민계공 공부하는 바쁘지만 민계공은 하나 별 차이는 없어. 그러나 세법을 하면은 한 만큼 점수가 나옵니다 분명히. 자. 어디 가냐면 23번 갑시다. 23번. 23번은 납세의 확정이죠. 밑줄 별표 2개. 성립보다는 확정은 좀 떨어지죠. 그럼 여러분 납세의 확정 시기는 뭘 보고 판단해서 당해 세목의 부가 징수 방법을 보고 판단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1번 취득세는 뭐죠? 신고 납부죠. 따라서 납세모자 뭐 할 때야? 신고할 때. 그래서 여러분 확정 시기를 물어보면 딱 하나만 찾으면 돼. 신고냐 결정이냐 그 단어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 취득세는 뭐 할 때야? 신고는 누가 하는가? 납세 의무자가 하는 거죠. 자, 2번 재산세 갑시다. 재산세는 무슨 방법이야? 보통 징수 방법이죠. 그러니까 누가 지방자치단체가 뭐 할 때야? 결정. 아까 위에는 뭐 했어? 신고. 그거 그런 걸 구분해야지. 자, 3번 신고 납부는 종합부동산세. 자, 종부세는 원칙이 뭐죠? 정부 부가과세죠. 근데 여기는 지금 앞에 뭐가 붙었어? 신고 납부. 그러니까 이거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로 대답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 예외니까 납세무자 뭐 할 때 여러분 신고할 때로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는 뭐가 나왔어? 결정하는 때 나왔죠. 밑줄 정부가 결정할 때는 원칙이야 예외야? 원칙이죠. 근데 지금 물어보기는 원칙을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봤어? 예외.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고사장에서 이게 이제 제대로 판단이 안 되는 거는 평소에 모의고사를 안 봐갖고 연습을 안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모의고사 좀 보세요 그래도 안 봅니다. 징그럽게 안 봅니다. 그래서 왜 안 보세요? 좀 보시죠. 그러면은 뭐 경제적 이유도 있겠지만 둘째 가장 큰 이유는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 언제 나왔어? 자꾸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실전 모의고사는 그 제한된 시간 내 제한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걸 자꾸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 1차 같은 경우 민법 개론은 100분 동안이죠. 응?
40문제에 10분 더 주는 거 아니야? 맞아. 100분이야. 그럼 내가 통 100분에 몇 문제 정도를 푸는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그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특히 1차는 시간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죠. 그거 파악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총 100분 동안에 민법과 개론을 한 뭐 60문제밖에 못 풀더라. 그래서 내가 몇 문제 정도 풀더라. 그걸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내가 실전에 대응할 건가? 그런 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꼭 좀 보셔야 됩니다. 2차는 시간 부족이 발생할 수가 없어 지금은. 왜? 두 번으로 나눠지니까 그것도. 응? 그래서 총 몇 문제? 120문제를 2시간으로 두 번으로 나눠서 보잖아. 그래서 첫 번째 뭐죠? 2교시? 아니. 2차 과목이 첫 번째가 뭐야? 근데 그것 좀 분리를 그렇게 해놨어. 공법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제6시간은 그냥 공법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중개법, 공시법, 세법 이렇게 묶었으면 좋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도대체 모의고사 봐야 알지. 뭐 어떻게 잘 하시겠죠 뭐. 자, 그래서 여러분 모의고사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돼. 그래서 내가 강한 종목이 뭐고 뭐가 약한 종목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역시 봤더니 다 약하죠. 그 문제 돌아버리는 거지. 예. 그래도 뭐 좀 잘 나오는 과목이 있고 안 나오는 과목이 있겠죠. 뭐. 자, 꼭 좀 모의고사 보세요, 여러분. 봐야 돼. 자꾸 문제 풀어오는 연습하셔야 돼. 다음 주 모의고사 못 한번 지금 나와봐갖고 안 본 사람들 집에 쫓아갖고. 자, 꼭 보세요. 예, 자꾸 보셔야 됩니다. 그럼 갑시다. 23번.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납셈을 뭘 물어보면 확정은 부가징수 확인을 했죠. 예. 자, 그럼 3번이었나요, 여러분? 신고 납부는 종부세는 원칙이다, 예외다, 여러분? 예외. 그러니까 결정하는 때가 아니라 뭐야? 신고하는 때. 근데 여러분, 아까 1번, 2번에는 누가 나왔냐면 지방자치단체가 나왔죠. 근데 3번은 누가 나왔어? 정부가 나왔죠. 왜? 그렇죠. 그런 거 판단할 줄 알아야 되죠. 자, 4번 양도소득세. 역시 국세니까 납세, 신고 납부세 목이니까 납세무자 정부에 뭐 할 때? 신고하는 때. 신고 나왔죠? 예.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인지세. 특징 꼭 잡으셔죠. 납세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특별한 절차 이시 없이 세액이 어떻게 한다? 자동 확정된다 그랬죠? 이렇게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게 인지세 말고 또 뭐가 있더랬어?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그러니까 뭐가 좋자?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세 놈 꼭 기억하라서 인지세,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요 세 놈은 납세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자동으로 어떻게 된다? 확정된다. 요약집에 대해 나와 있죠? 문제집에다 적지 마. 요약집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집에다 적으면 또 문제집을 또 봐야 돼. 그러면 자꾸 분산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모든 정리는 뭐로 한다? 요약집으로 정리하겠다. 그래서 요약집에다 부족한 거 갖다 보충하고 요약집으로 남은 기간 정리하셔야 한다고 그래야 돼. 세법은 기본서 볼 시간 없어 지금. 예, 그래서 요약집으로 모든 걸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정해 보시면 납세무가 뭐하면 성립할 때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인지세, 원천 징수소득세, 특별 징수한 지방소득세 나와 있죠? 예,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한번 볼까요? 예. 지방세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된다. 옳은 것은 물어봤죠. 자, 기업, 취득세, 등록세 밑줄 뭐죠? 신고, 납부, 원칙, 예외, 보통 징수 대목이죠. 따라서 지금 원칙이야, 예외야? 원칙.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뭐 할 때야? 신고하는 때죠. 자, 니은, 재산세는 무조건 무슨 방법밖에 없어? 보통 징수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누가 결정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 맞아서 틀려서 맞는 말이죠. 기억 나와 있는 거 4번만 빼고 다 나와 있네. 디귿,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세 뭐와 똑같아? 재산세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신고할 때 아니죠. 지방자치단체가 뭐 할 때? 결정하는 때죠. 그럼 디귿 들어간 거 맞아서 틀려서 틀린 거죠. 지우세요. 디귿 들어간 거 지으라고. 그럼 몇 번 지워? 지워 빨리. 1번, 3번, 4번 지워냈죠. 그럼 남은 건 몇 번이야? 2번과 5번 남았나요? 자, 그러면 차이점 뭐죠? 리을과 미음이죠. 예. 자, 리을. 지방소득세. 뭐 쫓아가랬어? 소득세 쫓아갔죠. 그래서 리을 맞았어? 틀렸어? 맞았죠. 그럼 답은 자동 몇 번이야? 2번이 되는 거죠, 뭐. 자, 미음.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세계가 확정된다. 맞아, 틀려? 맞다라고 했잖아.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자, 26번 한 번 더 봅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뭐 할 때? 결정할 때 세액의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 문제가 법정 신고겠네 이를 신고할 때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걸로 보는 게 뭐냐? 2010년도 20일의 기출문제죠? 당연히 뭐 얘기하는가? 종합부동산세 얘기하는 거죠. 종부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원칙 뭐? 정부 부가과세 예외 신고 납부. 근데 정부 부가과세나 신고 납부나 종부세는 언제 내야 돼? 종부세 언제 내야 돼? 12월 상반월. 자, 뭐 27번 여러분 풀어봐도 충분히 될 겁니다. 자, 28번도 똑같죠. 다음 보세요. 납세무가 성립할 때 특별한 절차 이시 없이 세계 확정되는 거 찾아봐라 그 얘기죠. 몇 가지야? 세놈, 그봐, 가다봐. 인지세, 원천징수한 소득세,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 세 놈이죠. 예. 자, 29번 역시 출제 가능한 스타일이죠. 저는 올해 요게 더 출제 가능한 스타일이 아닐까. 왜? 성립 따로 확정 따로 물어보기는 조금 그렇기 때문에 성립과 확정을 동시에 물어볼 수도 있죠. 예. 또는 뭐 소멸까지 몰아버리는 거죠. 저 15회 때 문제죠. 15회. 밑줄 15회. 15회 때는 보통 그 전에 출제 형식과 많이 다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갑시다. 29번 성립과 확정을 동시에 물어보네요. 자, 1번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납세무 성립. 맞아요? 맞죠? 취득할 때 납세무 성립하잖아. 그 다음에 납세 문제가 뭐 할 때? 신고할 때 확정된다.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취득세 성립, 확정 다 맞네요. 자, 2번 소득세 갑시다. 원칙이야 예외야 지금? 원칙이죠. 그러니까 언제? 과세 기간이 끝난 데 성립.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납세 문제가 뭐 할 때? 신고할 때 확정된다. 맞는 말이죠? 예. 3번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간이 끝난 때 납세무 성립하고 납세 문제가 신고할 때 확정된다. 뭔 소리요? 3번이 틀렸죠? 종부세는 언제?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고 정부가 뭐 할 때? 결정할 때 확정되는 거죠. 다만 납세 문제가 뭐 한다면? 신고한다면 정부의 결정은 있었던 걸로 보고 없었던 걸로 보고 없었던 걸로 보고 결정할 때 확정되는 거죠. 예.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자, 4번 재산세 밑줄 하나 특정 부동산이나 지역자원세 밑줄 하나 밑줄 친 거 보니까 무슨 세네? 보유세. 보유세니까 언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뭐 지방자치단체가 뭐 할 때야? 결정하는 때. 맞는 말이죠. 예. 5번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죠. 그러면 그 과표가 되는 소득에 대한 뭘 쫓아가면 되고 소득세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를 뭐 할 때? 원천징수. 특별징수는 항상 뭐야? 특별징수하면 항상 뭐와 연결돼? 원천징수. 예. 그리고 납세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특별한 절차 이시 없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 확정된다 그랬죠. 오케이? 예. 30번 이제 안 나와. 올해 안 나오니까 보시고요. 소멸사유 물어본 거니까 확인하시고. 31번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에 자 나왔다. 뭐? 부정한 행위로 국내 주택, 국내 밑줄. 원래 실제 2010년도 21회 때는 국내란 말이 없었는데 지금은 국내라는 말을 제가 집어넣었어요. 국내.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 이때 국세부가 제척기간에 몇 년이야 물어봤죠? 그러면 다만 결정, 판결, 상호, 합의, 경정 청구 등의 자 뭐는 예외사항을 고려하지 말자 그 얘기야.
그냥 단수 무식하게 부정한 행위일 때 몇 년이냐? 몇 년이야? 10년이죠. 그러면 국내에다가 위에다 적으세요. 국외. 국내 위에다 적어. 국외. 그러면 국외 부동산이죠? 그러면 국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가 국제거래죠? 네, 그때는 몇 년이야? 15년이죠. 그러면 31번, 4번 10년의 제척기간은 몇 년이고? 제척기 10년 때 가산세는 몇 프로야? 4번의 가산세는 몇 프로야? 40%. 5번의 가산세는 몇 프로야? 60%.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예. 원래 부정한 행위는 몇 프로인데 40%. 제척기간 몇 년이고 10년이지만 국제거래일 때는 가산세가 몇 프로 가고 60% 가고 제척기간은 몇 년으로? 15년으로 연장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해하셨어요? 자, 32번. 그래서 만약에 제척기간이 올해 또 난다면 지방세를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국세부보다는. 자,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면 다음의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뭘 얘기하는가? 제척기간. 틀린 거 찾아봐라 그 얘기죠. 그러면 1번 납세제가 사기나 그 밖에 자 뭐 나서 부정. 그럼 지방세는 무조건 부정은 몇 년이야? 10년이죠 뭐. 자, 2번 취득세 납세 문제가 법정 신고 기간까지 과세 필연 신고를 제출하는 때 단순 무신고 몇 년이야? 7년이랬죠. 7년. 단순 무신고 7년이야. 3번 등록면허세를 밑줄 뭐 했대? 과소 신고했대. 그러면 10년짜리와 7년짜리가 아니면 몇 년에서 나머지 다 5년. 근데 4번 상속이나 징여를 원유로 취득으로서 이게 원유로 취득한 경우로서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요게 좀 말자가 빠졌죠 여러분? 예, 깔끔하지가 않네.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이렇게 합시다. 법정 신고 기간까지 과세 필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대요. 여기 밑줄 과세 필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뭘 말하는가? 무신고. 근데 단순 무신고야 상속 또는 증여 예외야. 상속 또는 증여 예외죠. 예, 그러니까 이때는 몇 년이야? 10년이죠. 자, 5번 재산세 또 저거 지역 자원 시설세 등 몇 년이야? 5년. 그래서 31번보다는 32번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3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34번 전형적인 일회성 문제입니다. 일회성 문제들. 한번 출제되면 출제되지 않는 것들이야.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만 봐. 뭔 소리 하고 있나.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취득세 넘어갑시다. 아니 부동산 세법 갑시다. 그래서 일회성 문제는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뭐 숙제할 내용은 아니다고. 예. 뭐를 어떻게 나오나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시고요. 자, 36조. 자,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구분이죠, 여러분. 예,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 2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예.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25의 기출문제네요. 얼마나 쉬웠는지 봅시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조세가 아닌 거 물어봤네요, 여러분. 근데 1번 취득세가 답이다 그랬다면 정말 밀어버려야죠. 아니 취득이면 기본이 뭐야? 취득세인데 1번이 아니다 이렇게 했다면 환장하는 거죠. 2번 농어촌 특별세 취득 단계에서 발생해요? 네. 그렇잖아.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는 모든 단계라고 그랬죠. 뭐? 농부는 모든 단계라고 그랬죠. 자, 3번이죠. 지방교육세 못 쫓아가면 돼. 본세. 그럼 취득세 또는 등록세 부과되는 거죠? 응? 지방교육세 본세 쫓아 부가세로 나올 수 있잖아. 자, 4번 인지세 나올 수 있어요? 나오잖아. 인지세는 특징이 뭐야? 취득과 처분이죠. 예. 근데 5번 딱 보는 순간 재산세는 무슨 세야? 보유세잖아. 그냥 맞으라고 준 겁니다. 맞으라고. 출제위원이. 그래서 우리 꿋꿋하게 틀리죠. 2번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에서 오른 것은 17대 기출문제네요. 여러분. 조건 몇 가지야? 2가지죠. 일단 보유세는 국세죠. 그럼 당연히 뭘 물어보는가? 종부세죠 뭐. 자, 이제
3번은 집에 가서 풀어봐. 너무 어려울 거야. 어려울 텐데. 특히 1번과 5번 묶으시고요. 1번과 5번. 양도할 때 양도세는 물론 모두 발생해. 종합소득세도 발생하죠? 그럼 종합소득세 누가 양도할 때죠? 그렇죠. 사업행위일 때는 올라가고 종합소득세, 사업행위가 아닐 때 양도소득세랬죠? 그래서 사업행위라서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게 누구랬어? 부동산 매매업자, 주택신축 판매업자랬잖아.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자나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부동산 매매할 때는 올라가고 종합소득세, 일시적, 우발적, 사업행위가 아닐 때는 올라가는가? 양도소득세 구분하셔야죠. 어쨌거나 종부세가 왜 나왔어? 종부세는 무슨 세야? 보유단계죠. 4번 확인하시고요. 취득, 보유, 처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거 찾아봐라. 뭘 찾아봐라? 농부죠. 뭐. 문제 5번. 다음 중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시에만 부과되는 거 물어봤죠? 뭐야 여러분? 인지세죠. 뭐. 자, 문제 6번.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조세는 8회 때 기출문제네요. 자, 언제 여러분? 취득과 보유 단계는? 자, 농특세는 뭐죠? 모든 단계죠? 그 답 조건 충족했어? 못했어? 못했죠. 왜? 조건이 뭐였어? 취득과 보유 시에만 이랬으니까. 2번 등록에서 무슨 단계야? 취득에서만. 3번 지방소득세는 언제야? 보유와 처분 단계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 4번 취득세는 무슨 단계야? 취득 단계에서만. 근데 5번 나왔죠. 그래서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꼭 비교하셔야 돼요. 3번과 5번 비교하세요. 3번 지방소득세는 언제 발생하고? 보유와 처분 단계고 5번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처분이 있죠. 취득과 보유, 죄송합니다. 마음만 급해갖고.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여러분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까 확인만 하시고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 뭐 시간 나면 풀어보세요. 시간 나면. 시간 안 나면은 풀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옵니다. 16번 오세요. 전형적인 일회성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일회성 문제. 근데 실무 나가면 아주 중요한 규정입니다. 자, 한번 보죠. 전형적인 일회성 문제인데. 자, 일회성 문제가 나올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하랬어요. 자, 일회성 문제 출전이 맞으라고 내는가 틀리라고 내는가?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무조건 일회성 문제가 나왔다서 3번, 4번 찍지 마시고요. 보기 지문을 보시면서 최대한 내가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첫째, 일회성 문제가 나왔을 때 전혀 못 보던 게 나왔어. 근데 보기 지문에 첫째, 보기 지문에 뭐가 나와 있거나 취득세나 또는 뭐가 나와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나와 있다. 그러면 그 취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나온 지문을 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천기 누설이야. 응? 보기 1, 2, 3, 4인데 무슨 소리 하나도 모르겠는데 보기 중에 뭐가 나와 있거나 뭐 취득세가 어쩌고 저쩌고 또는 뭐 등록 양도세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놈 찍으라고 그냥.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난 모르는 문제 나온다. 무조건 3번이다, 4번이다. 그런 분 계시잖아, 보통. 얘기하다 보면 저는 모르는 문제 나오면 3번 찍어요. 저는 4번 찍는데요. 그러다 3번 본다, 너 시험. 4번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찍지 마시고 최대한 보기 지문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시라고요. 보기 지문을 보면 보기 지문에 힌트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혹시 보기 지문에 뭐가 나오면 취득세나 또는 뭐가 있으면 양도세 그놈이 그 들어간 지문을 찍으라고. 이해하셨어요? 두 개가 다 나오면 어떻게 해요? 둘 다 나온 적은 없어. 왜냐면 지방세를 물어볼 때는 대표적인 것이 뭐고? 취득세고 국세 쪽에서 우리가 부동산세법의 국세는 뭐고? 양도세. 그래서 국세 또는 지방세 나눠지다 보니까 두 개가 나오는 경우는 없어. 여태 기출문제 분석하면 취득세, 양도세가 동시에 나온 적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찍을 때 얘기야. 또 나오는 족조 취득세 바치가 버리고 네가 취득세 한번 찍으라고 그랬잖냐. 정말 그러면 창문 열고 밀어버려야죠. 모를 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할 거야.
보기 3, 4, 1, 2, 3, 4, 5 중에서 3개는 알겠는데 2개가 전혀 모르는 거야. 2개가. 전혀 2개 지문을 모르는 지문이야. 모를 때 얘기야. 어디서 얘기하는가? 일회성 모든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데 2개가 전 구분을 모르겠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데 그때는 뒤에 걸 찍으세요. 뒤에 거. 우리가 공부한 데서 1, 2, 3, 4에서 3개만 모르고 2개를 모른다. 3개는 안 돼, 2개를 모르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 중에서 헷갈리는 문제 또는 상반된 지문, 상반이 아니라 상충되는 지문 또는 모르는 전혀 모르겠다. 2개가. 못 보던 것이 2개가 있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어디 걸 찍으라고? 뒤에 걸 찍어. 예, 그러면 거의 맞을 가능성이 99%입니다.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은 저길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야. 그럼 갑시다. 갑은 16번 봅시다. 일회성 문제라서 저거 모든 문제가 아니야. 응? 모든 문제 저걸 적용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공부를 안 해놓고 여기서 일회성은 너나 없이 다 공부를 못한 걸 말하는가? 여기서 일회성은 우리가 제가 평소 강의할 때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거. 자기 혼자 안 본 걸 말하는 거 아니야? 자기 혼자 안 본 거 같고 일회성 그러면 16문제가 다 일회성이네 그러면 안 돼. 일회성 문제는 많아야 3문제 정도야. 많아야. 참네. 갑시다. 16번 갑은 임대하던 상가를 을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뭐를요? 상가를 양도했답니다. 이때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 갑과 양수인 을은 양도 전후의 세금의 주의를 기울인다. 우리가 세법을 공부하더라도 세금의 주의를 기울인다. 뭐 맞는 말인 것 같죠? 일반적인 추상적인 말이잖아. 이때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물어봤죠. 자, 이게 2013년도 14의 기출문제입니다. 못 맞추게 하는 거야. 요 당시는 여러분 20문제 다 맞히지 말라고 부탁하던 시절에 이때는. 부동산 세법은 쉬웠어. 엄청 쉬웠어.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발 만점을 맞지 마십시오 그랬어. 만점 맞으면 후학생들이 힘들어진다 그랬어. 그런 시절도 있었어 옛날에는. 막말로 일일 특강할 때 마지막 몇 개 찍어준 거 그것만 공부해서 답이 다 맞추던 시절이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본적인 내용이 쉬우니까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를 냈어. 16번. 출제를 맞추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요즘은 전반적으로 다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일회성 문제가 좀 상당히 드문데 한번 가봅시다. 1번 상가를 양수하는 을은 여기 비춰. 이게 중요한 말인데 사실은 국세기본법 규정입니다. 이거는 적으세요. 국세기본법 규정입니다. 자, 국세기본법상 바로 제2차 납세 의무자 중에서 사업 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와 관련된 문제인데 자, 밑줄 양도일 이전에 여기 지문 힌트가 주어졌어.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에 대하여는 양수인이 제2차 납세를 부담한다는 말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세에서는 무슨 의무가 있다고요, 여러분? 제2차 납세 의무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주된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를 못하면 그 주된 납세 의무자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신 내라. 그게 바로 뭐냐면 제2차 납세 의무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납세 의무 확장 제도인데 결론 어쨌거나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관련된 게 왜냐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공인중개사업을 영위 사무실 내는 방법 2가지가 있어. 시험에 합격했어.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 뭐 한다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는데 그럼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는 방법 2가지라고. 기존 공인사 사무실을 뭐 하는 거? 인수. 이게 바로 사업의 포괄 양수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아예 내가 상가 건물 하나 임차석이나 내가 사무실을 직접 오픈하는 경우 2가지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무실 내가 처음으로 중개 사무실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기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뭐 하는 거야? 사업 포괄 양수 다 받는 거야. 통째로 넘겨받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생각해보지 않았죠?
합격이나 하고 갑시다. 만약에 기존 공인중개 사무실 인수받는다면 여러분 사업의 포괄 양수도가 돼. 그러면 여러분한테 양도하는 공인중개사가 여러분한테 양도하기 전에 발생한 소득세라든지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다 내고 넘겨야 되는데 그걸 양도하게 된 부과된 소득세나 부가세를 내고 안 내고 여러분한테 양수해버리면은 여러분이 양수한 자가 그 양도자가 내지 않은 국세나 지방세를 그 양수자가 대신 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 사무실 때 기존 공인중개 사무실을 뭐 한다면 인수받을 거라면 무슨 문제 확인해야 돼? 세금 낼 거 냈는지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확인을 안 하고 다 받았는데 이자가 그 양도하기 전까지 발생한 뭐를 소득세, 부가치를 안 내고 여러분한테 남겼어. 그러면 그 양도자가 내지 않냐 뭐를 소득세나 뭐를 부가가치세를 양수자 여러분이 대신 내야 된다고. 그게 뭐야 여러분? 예, 사업 양수자의 제2차 납세운입니다. 근데 거기 이런 말이 있어.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무가 뭐 확정된 당에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에 대해서 무슨 의무가 있다? 제2차 납세. 누구한테 있는가 제2차 납세? 저거 양수자. 한마디로 양도자가 내지 않은 세금 누가 대신 내라는 얘기야? 양수자가 내라 그 얘기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양도일 이전이라고 그랬죠? 양도일 이전에 납세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 근데 2번 보세요. 이때 양도인에게 납세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로는 사업 양수인이 제2차 납세를 정하는 것으로서 밑줄 양도소득세, 부가세, 종합소득세에 있다 그랬죠? 이때 뭐가 나왔어? 양도소득세 나왔죠? 예, 2번이 답이야. 왜 2번이 답이냐? 양도소득세 나왔어 그랬어. 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가 양순이 부담해야 할 제2차 납세를 부담하는 국세에 해당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양수자가 부담해야 할 제2차 납세에 해당하는 국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 1번이 뭐랬어? 양도일 이전에 발생한 국세라고 그랬죠? 그런데 2번은 양도세는 양도일 이전에 발생한가 양도 후에 발생하는가? 양도 후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제2차 납세물을 부담하는 국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은 왜 틀렸냐? 양도소득세 때문에 틀렸어. 자, 요런 형태로 또 뭐가 나왔냐면 예전에 2010년도에 지방세 납세물 성립시가 처음 나옵니다. 그전에 납세물 성립 확정 소비를 안 나왔는데 납세물 성립시에 처음 문제 나왔어. 그때 답은 뭐였느냐? 취득세였어요. 이렇게 일회성 문제가 나올 때 지방세 쪽에서 물으면 주로 뭐를 답을 하고 취득세를 답을 하고 국세 쪽에서 물으면 뭐를 답으로 주로 요구한다고? 양조. 왜? 부동산 세법과 관련돼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세법과 관련된 지방세 대표가 뭐고 취득세가 국세는 대표가 뭐야? 양조. 그거 연결되다 보니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들어간 지문을 찍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걸 일부러 우습게 농담으로 한 소리가 아니라 다 분석해서 하는 소리야. 출전이 그렇게 한다. 문제 만들어보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3번. 상가의 양도가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자, 뭐라서 여러분? 사업의 포괄 양도가 밑줄. 사업의 포괄 양도. 그러면 그때는 그 옆에 이때 사업의 포괄 양수가 있던 이때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부가가치세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다. 맞는 말입니다. 4번. 임대하던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포괄 양도한 것인지 부동산만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대. 주의하라는데 그걸 틀렸다라고 하기엔 그렇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의하세요. 그런데 그게 틀렸다. 주의하면 안 된다라고 틀리진 않겠지. 그래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뭐 할 때는 포괄 양도할 때는 밑줄 포괄 양도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도 있는 부동산의 양도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포괄 양수도가 되는 건지 이런 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입니다.
자, 5번 상가를 양도하는 갑이 양수인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치를 거래 징수할 수 있다. 상가 건물이라는 부동산의 양도일 때는 양도자가 양수인한테 부가가치세 몇 프로 징수해야 됩니까? 10% 징수합니다. 부가가치 10% 징수하면 당연히 뭘 발행해 주는가?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야. 괜히 들어갔다 싶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뭐다? 이러면 전형적인 일회성 문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결론 낼게요. 자, 전혀 우리 일회성 문제가 나왔다. 전혀 못 보던 거다. 우리가 1년 내내 공부할 때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을 물어봤다. 그러면 찍어야 되는데 그 보기 지문 중에 혹시 뭐가 나와 있거나 취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나온 지문이 있다면 이놈을 찍어라. 또 어느 정도 좀 구분이 가는 과정에서 어떤 그 보기 지문에 뭐가 나오거나 상충되는 지문이 나오거나 또는 3개 정도는 구분하고 있는데 2개를 모르겠다. 그럼 그 중에서는 어떤 걸 찍어라? 뒤에 걸 찍어라. 요 정도로 대처 요령 이제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17번 보세요. 17번은 전형적인 종합 문제입니다. 17번은 뭐? 종합 문제. 종합 문제는 뭐를 말하냐면 문제 하나를 통해서 보기 지문 1, 2, 3, 4를 통해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우리 부동산세법을 하나의 문제로 물어보겠다는 얘기죠. 자, 보죠. 1번. 취득세의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는 지방세이다. 자, 1번은 취득세 물어본가? 농특세 물어본가? 농특세 물어본가? 농특세, 취득세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래서 농특세는 지방세다? 아니야. 농특세는 국세라고 그랬잖아. 다만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특세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본세는 뭐지만 지방세인 취득세지만 그에 대해서 부과된 농특세는 뭐다? 국세이다. 그거 물어본 거죠. 근데 2번에 뭘 물어봤네? 종합부동산세를 물어봤네. 이때 종합부동산은 부부 합산 과세제를 채택하고 있다. 맞아, 틀려? 틀렸습니다. 왜? 종부세는 무조건 예외 이시 없이 무조건 뭐랬어? 소유자별 과세제도라고 했죠. 소유자별 합산이죠. 부부별, 세대별 이런 말이 나오면 맞아, 틀려? 틀렸죠. 자, 3번 사업용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자, 밑줄 부가가치세. 이 당시는 부가가치세가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부가가치세 시험 범위니까 아니니까 안 나올 거야. 예. 그럼 부가가치는 항상 누가 내는가? 공급하는 자가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한테 부가가치를 어떻게 하는가? 징수해야죠. 그래서 징수했다라고 증빙서에서 뭘 교부하는 거죠, 여러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 징수문은 양도자다, 양수자다. 양도자야, 양도자. 자, 4번. 갑자기 또 이제 뭐가 나왔어? 양도소득이 나왔죠.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 납부된다. 맞아, 틀려? 틀렸잖아. 다른 소득은 뭘 말하는 거야, 여기서? 종합소득, 퇴직소득을 말하는 거죠? 그럼 종합소득은 뭘로 내고? 종합소득세로.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거죠? 무슨 과세? 분류과세라고 했죠. 5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뭐한 금액을 한다? 합한 금액을 세액을 한다.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바로 5번이 정답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뭐와 뭐를 구분하죠? 주택과 토지죠. 토지는 다시 뭐로 구분하죠? 종합과 별도로 구분하는 거죠. 그럼 여기 몇 년도 문제냐? 저세요. 2005년도 16회죠? 여기 2005년도 16회 기출문제야? 그러면 2005년도 16회 때는 어떤 특징을 있는 해냐면 바로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과세되던 해야. 그래서 종부세를 물어본 겁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18번 그냥 확인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구분 마무리 짓고요. 조금 10분 쉬었다가 우리 지방세 뭐가 한다? 취득세부터 좀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0분 쉰 다음에 취득세 갑시다.